자, 시간의 흐름을 보실 때 쥐띠해를 기준으로 보시라고 했죠. 자, 쥐띠해를 관찰할 때 쥐띠해가 갑자년, 병자년, 무자년, 경자년, 임자년 이렇게 5종류로 나타나죠. 자, 그 중에서 무자년은 60년의 사회 현상을 모아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나타나고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모두 드러나는 출발점이다. 그게 무자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자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1948년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념의 출발이죠. 재헌절, 해방 이후에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출발점이 되는 무자년이죠. 자, 그래서 그 무자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겠죠.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경자년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자년을 보시면은 1900년, 1900년, 1960년,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보실 때 쥐띠해가 항상 기준이고, 자, 쥐띠해를 기준으로 항상 보시는 습관이 되셔야 되겠죠? 자, 쥐띠해를 기준으로 보시면 60년의 흐름 속에서 무자년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무토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토양과도 같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죠. 1948년도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쥐띠해가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2008년도에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점, 이렇게 살았더니 어떠하더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2008년 무자년의 사회 현상의 기준점으로 보시고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경자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길로 가겠다. 어떠한 기준점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자년이라고 한다. 경자가 들어가면 경계가 명확해진다.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선택과 탈락, 선별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경자년이에요. 자, 2020년에 우리가 뭘 선택했고, 우리가 뭐를 좋아했고, 뭐를 싫어했고, 이런 것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자, 2020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기 인생에서도 이 세상의 흐름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시간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알든 모르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에 그 기준점이, 자, 이 기준점을 왜 얘기하냐면 2024년이 용띠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중에서도 2024년은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쥐띠해가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 기준점이 용띠해에 와서, 용이라는 것은 실용이라고 그랬죠? 실용, 적용, 실용화되고 현실화 작업이 2024년에 이루어진다. 쥐띠해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2024년 용띠해가 되면은 사회적인 현실화, 사회적인 제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12띠에다가 적용시킨, 배합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드러내서 보여줘라 이거죠. 자, 그렇죠. 2024년에 갑진년이 의미하는 그 시간의 에너지는 현실화된 제도로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자,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2024년은 갑진년이네요. 갑이라는 것은 만들어내고 뭐가 더 좋은 건지, 뭐가 1등인지, 뭐가 2등인지 이런 우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갑이니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죠.
이것저것 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를 선택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 하나를 내가 습득해야 된다. 그게 갑이에요. 갑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완벽하게 자기 거로 단련을 시켜야 된다. 자,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주팔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내 운이 어떠냐, 또 나의 대운이 어떠냐, 그 시간 속의 에너지가 나한테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에 거기에 나의 행동 지침이 나오듯이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공동체, 자연 환경의 시간의 에너지를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잖아요. 이 에너지 자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 자체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시간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2024년은 갑진년이다. 갑진년은 신자진 운동을 하네요. 그쵸? 삼합으로는 신자진 운동을 하고 방합으로는 인묘진 운동을 하네요. 자, 방합의 인묘진은 뭐예요? 인묘진은 봄의 에너지라고 했죠. 자, 봄의 에너지는 뭐든 만들어내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자, 뭐든 만들어내는 세상이 인묘진, 진이라고 하는 용띠에는 완성이 되네요.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될 모든 제품, 모든 상품이 세상에 쏟아져 나와서 진열대에 전시가 되듯이 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듯이 다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자진, 바닷속의 세상에서 용의 세상으로 완전히 나왔으니까 이제는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 이제는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코인의 세상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용의 세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자, GT해에 만들어진 세상의 기준점. 자, 짧게 보자고요. 짧게 보면은 2008년, 2020년이 GT해였죠. 2008년에 세상에 드러난 것, 2020년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 이제 2024년에 갑진년에 실용화되고 세상의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들어오고 합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그 먹거리라는 것,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의 방합 조직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현실에서 실용화된다는 뜻이에요. 선택과 탈락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선택과 탈락이 언제 선택되고 언제 탈락이 되냐면 진술충미. 자, 인묘진에서는 진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토끼에 아무리 많은 물건들이 나와도 2024년에 그 갑진년에 진용띠해에 채택이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세상이 열리겠죠. 그래서 진술충미해는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그 중에서 용띠해는 우리 사주에서는 목의 세상이다, 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1차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에 갑진년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오미에서는 양띠해에 무엇이 채택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신유술에서는 개띠해에 어떤 것이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을 받느냐, 해자 축에서는 소띠해에 어떤 것이 법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합의 시스템으로 무엇이 채택이 되느냐, 이것을 보고 다음에 무엇이 사회에서 채택이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 현상의 기준점은 쥐띠해에 그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용띠해의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용띠해가 가지고 있는 그 채택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사오미 2025년부터 어떤 것이 세상에 인기가 있고, 이제 사오미에서는
법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유통되는 시스템이에요. 뭐가 더 인기가 있느냐, 뭐가 더 많이 팔리느냐, 무엇이 더 사람들이 열망하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용띠해에 만들어지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개인적인 흐름에서도 용띠해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12띠가 용띠해와 서로 대응 관계가 있겠죠. 원숭이띠와 쥐띠는 삼합이 완성되는 시점이고, 호랑이띠와 토끼띠는 방합이 완성이 되는 시간이고, 뱀띠는 용띠해의 진사, 지망살로 만나고, 닭띠는 용띠해의 진유, 육합으로 만나고, 소띠는 용띠해의 축진파, 육파의 형태로 만나고,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개띠는 용띠의 육충으로 만나고, 진술충이니까 육충으로 만나고, 그럼 육충으로 만날 때 개띠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더라, 이런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그 사람의 전체 틀을 영향을 주는 것을 공부하면 띠만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서 일하는 패턴을 보려면 자기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를 용띠의 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시면 태어난 날과 용띠의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하고 남 모르게 계획하고 다른 사람한테 노출시키지 않고 준비하는 과정은 시라고 했죠. 시. 그 시의 에너지가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와 용띠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또 보시면 되겠죠. 사주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강하더라도 결국엔 살아가야 되는 거고, 약하더라도 결국엔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매 순간 선택과 탈락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사주가 신약하다, 사주가 신강하다, 이런 것은 현실에서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신약하든 신강하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24년 용띠해의 시간의 에너지를, 전체적인 시간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영원하다.